12월 14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 쌀쌀해진 게 아니라 거의 뭐 이제 추위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눈이 한 2주 전에 계속 내리면서 주로의 상태가 아직적으로 다 습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주로가 의외로 좀 말라 있다. 와, 정상적인 주위로 보이지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직도 습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로가 좀 말라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기수들도 약간 모래를 피하려고 많이 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1번부터 한 6번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은 좀 안쪽으로 S 전개 잘하지만 8번, 9번, 10번 이 정도의 마필들은 자리 선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경주에 기수들이 얼마만큼 잡고서 레이스를 하느냐, 기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얼마만큼 잘하고 나오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주 박수홍이가 주중부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날 제주도에 잠깐 내려갔다 오는 부분에 조금 늦었는데, 그러면서도 일단 제가 밤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못하면은 제가 거의 뭐 안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노리는 복병마들도 의외로 많고, 의외로 인기권에 머들어져 있는 마필들, 그리고 인기마들이 불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복승식의 막권도 좋겠지만 이제 3복승식 막권도 적절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인기마가 일단 불안해요. 이 인기마가 불안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3복승식이 더 유리하거든요. 3복승까지 한번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한테 음성이나 문자 서비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암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번마 운주타임, 9번마 위너글로리, 인기 두 마필이 팔립니다. 8번마 운주타임 같은 경우는 수요일 조교까지만 보더라도 그렇게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목요일날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의외로 말이 많이 끌고 가요. 아직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2세 마필이다 보니까 약간씩 변화도 왔고요. 9번 위너글리도 역시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기에서 마지막에 한 발을 봤는데 6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말이 6천만원을 줬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줬구나. 완전히 마주가 이 마필에 대해서 조교사가 이 마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구입을 했구나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약간 이 마필도 490kg대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안쪽에 2번마 레드 드래곤이 되겠습니다. 2번마 레드 드래곤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트가 약간 늦는 단점은 있지만 이 마필이 혈통적인 기대치를 보더라도 그렇게 늦는 마필 자체가 아니에요. 이번 경주 초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3번마 이클립스 더퀸이거든요. 이 마필을 빼놓고는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그러면 안쪽에 2번마 레드 드래곤 어떠냐? 모래도 다 맞아봤죠? 주행검사 때 망사가면을 씌워가지고 다 해봤던 만큼 스타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김용근 기수. 김용근 기수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스타트가 늦더라도 어깨 채찍을 때려가면서 강하게 때려가면서 선두권에 붙어가지고 해결하는 기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민주교사도 이 마필을 스타트에 늦은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용근 기수를 불러다가 조교를 시키고 출전하는 모습입니다. 마필 자체의 기본기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돼요. 아직 어린 2세 마필이기 때문에 순말보다 앞말들이 더 성장세가 더 빨라요. 근데 이번 경주가 이제 앞말 경주 편성인데 인기 있는 마필들이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2번마 레드 드래곤 이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강나루, 2번마 그랜드 캐마, 이 두 마필이 진짜 인기마로 팔립니다. 일단 그 중에는 2번마 그랜드 캐마가 오랜만에 선행 찬스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선행을 가지 못했던 경주 편성이었는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거리가 일단 1300m인데 지난번에 선행을 가지 못하고 1분 22초 2를 뛰었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선행을 가면은 조금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기마로 판단되고요. 자, 일단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2번 마 강교의 기상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마필은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리를 다 맞아봤어요. 조재루 기수가 이 마필을 아예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따라갔더니 걸음걸이가 쭉쭉쭉 올라오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일단 신의 마필들 중에 모리를 맞아봤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직전 경주 조재루 기수가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다는 것도 이 마필의 장점이라고 판단됩니다. 480km대의 마필인데 데뷔존에서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광착이 되면서 이제 3착으로 변경되는데 여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조재루 기수의 특징이죠. 한 번, 두 번 정도는 타봤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쓰는 경주를 상당히 잘 타는 기수이고요. 이번 경주 2번마 게란드 캐마를 빼놓고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5번마 강교의 기상 이번에는 충분히 해결했다는 판단입니다. 삼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번마 팔라티노, 6번마 보라보조의 엠파이어 두 마필이 팔리고요. 여기에 8번마 남상블랙까지 선두권에 일단 가담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그래도 4번마 팔라티노, 팔라티노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인기와 레이스라고 판단돼요. 최근 서홍석 쪽에서 마방의 마필들 완전히 살아나고 있잖아요.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또 마방이고요. 주행검사 때의 모습하고 연습주행 때 모습, 그리고 데뷔존에서 이용욱 기수가 탔을 때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12초 7, 12초 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마지막 끝걸음 12초 7, 12초 7이었다면 이번에는 어떤 포지션을 해서 레이스를 전개를 하느냐? 제가 봐서는 세 번째는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따라붙을 수 있는 경기 편성이에요. 여기 안쪽에 이번 아트캐쳐가 13초 7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게 13초 7이 그렇게 빠른 스타트 능력이 아니잖아요. 초반 스타트 능력이라는 건 초반에 13초 3, 13초 4, 요 정도는 돼야지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이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4번마 팔라티노 문세용 기수가 이번에 따라가는 전개를 할 거냐?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늦어도 세 번째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 판단돼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4번마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기 편성입니다. 일단 이번에 EV 레이스 1번마 하이칸, 2번마 아트캐쳐, 4번마 팔라티노, 여기에 브라보 엠파이어, 7번마 박차라까지 6마리가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레이스예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한 4번마 팔라티노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를 제가 이제 추천 경주로 이제 잡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6번마 드래곤 K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팔리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직전 경주 선행으로 전개하는데 마이야 기수가 탔는데 거리 적응하는 거에 만족?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14초 1, 14초 6이었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말 자체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1번마 호세, 장추일 기수가 타고 13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장추일 기수도 딱히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기술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는 경기 편성입니다. 6번마 드래곤 K, 1번마 호세, 요 인기 2두의 마필은 제가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필들은 조교 때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경주력을 보더라도 딱히 좋아져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이번 경주 제가 노리는 마필은 최근에 직전 경주 제가
노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기수가 의지가 없더라고요. 기수가 아예 잡고서 딱 늘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딱 그거예요. 아, 얘가 완전히 지난번에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지난번에 잡고서 늘어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번 경기 들어서 인기권이 약간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인기 1위의 마필들 절대 공략하지 않습니다. 이 마필들 중에 딱 한 마리만 가져갈 겁니다. 1번도 제가 봐서는 13주 공백인데 딱히 뭐 좋아진 게 없어요. 근데 인기만 완전 부진만 경주 편성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주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노렸던 마필인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아, 이 마필 지난번에 노렸는데 이 새끼 이 의지가 없었어. 근데 그 다음 경주 되면 또 들어오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번 경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인기권이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번마 웨스트건. 요거. 제가 이제 주중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제가 주중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좀 인기마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인마입니다. 포인마. 포인마고 기본적으로 이 데뷔존에서 1400m를 뛰었습니다. 1400m. 1400m 경주 편성은 어떤 말을 뛰느냐? 기본적으로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발걸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뛸 수 없어요. 근데 이 웨스트건 같은 경우는 10주의 공백은 있지만 완전히 말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레이스에서 선행을 가는 마필들은 여기서는 약간 불안할 수 있어요. 안쪽에 예스마담, 여기에 외곽에 있는 6번마 주링스카이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2번마 엘스마담은 제가 본 지난번에 웨스트건하고 같이 뛰어가지고 지금 7마신 지고 들어갔던 마필이고요. 지난번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는데 무너졌어요. 근데 제가 봐는 2번마 엘스마담도 이번에 약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5번마 웨스트건이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이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속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선행으로 가는 마필을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웨스트건이 말이 약간 이렇게 붙어서 가면은 조금씩 더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5번마 웨스트건을 일단 봐야 되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3번마 스터닝 플래터가 되겠습니다. 복병권에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마 스패닝 플래터 같은 경우는 장출 기수가 지금 이제 두 번째 기승입니다. 최근 인기 1위, 인기 2위로 팔리면서 약간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교를 약간 좀 강도를 약간 좀 떨어뜨렸습니다. 너무 지난번에 좀 강도를 세게 하고 나오다 보니까 말이 약간 지치는 기색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는 1400m를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1300m를, 1700m를 계속 3번을 뛰었는데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의 장점은 딱 코너 2개짜리예요. 이번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기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그리고 이 마필이 지금 한 선에 잡으면 6,100만원짜리 마필인데 이 레이스에서 6,100만원짜리 이가 제일 비싼 마필이에요. 5번마 웨스트건을 빼놓고는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수가 장추열 기수예요. 그리고 장추열 기수가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기승한 이유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번마 스터닝 플래터까지 요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9번마 네비 캡틴, 과천시장배 레이스를 운영했다고 지금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게 부담량 57입니다.
이신우 조교사 마방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는데 조교의 강도를 대폭적으로 올리면서 준비하는 과정은 좋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임마필도 이제 57이라는 부담량 요게 약간 걸리는 바보이고요. 4번마 정성 타이거도 직전 중에 솔직히 말해서 조재로 기수가 전혀 하저 없이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이 두 마필이요. 진우 마필이 아무런 전개적으로 타보면 4번도 정성 타이거도 전혀 없어요. 중간에 따라 붙였다가 사정권에 붙었다가 마지막 한 발까지 걸음걸이에 전혀 이상이 없었던 마필이고요. 자, 제가 보는 마필은 6번마 나노메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노리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마필을 나노메타를 놓고 때려들었죠.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약간 고민이 많이 했던 마필입니다.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이 마필이 이제 추이평의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 오수철 기수가 타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제가 봐서는 와, 야, 오수철이가 이렇게 잘 타는 기수였어 할 정도로 제가 이미지 트레인 했던 대로 오수철 기수가 타줬어요. 그냥 후미권에 있다가 3코너 넘으면서부터 무빙을 떠가지고 그냥 쫙 올라온 그림? 그렇게 타줬어요. 이번에도 나노메타가 그 정도는 충분히 타줄 수 있는 레이스라고 판단돼요. 직전 경주 컨디션, 제가 놓고 때렸던 지난번에 그 컨디션, 지번에도 거기서부터 약간 5% 정도 더 업데이트 시켰다고 보여요. 근데 이번에 부담량 1kg 정도 다 늘었잖아요. 그걸 충분히 여기서도 극복을 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6번마 나노메타, 이 마필을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되고요. 자,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2번마 태풍처럼이 되겠습니다. 2번마 태풍처럼, 요건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 자, 일단 태풍처럼은 지난번에 현장에서 의외로 상당히 많이 팔렸죠. 그때면 최범현 기수가 이제 타야 되는데 최범현 기수가 그때 기수 변경을 하는 바람에 태풍처럼을 그때 이제 김태희 기수가 기습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 마필의 스타트 타임이 14초 5대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뛰는 거 보십시오. 13초 6입니다. 정상적인 주로 빠르기 5에서 13초 6의 스타트를 보여줬어요. 이번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3번마 라파이트가 빠른 마필이고 그 다음에 9번마 네비캐팅이에요. 이 레이스의 태풍처럼은 여기서는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라는 거죠. 지금까지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인데 이번엔 선행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태희 기수가 약간의 몰이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추이평의 스타일의 마필인데 스타트 자체가 워낙에 좋아지다 보니까 초반에 밀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코너 돌기까지 숨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숨을 좀 더 돌려주고 타야 되는 마필인데 숨을 돌려주지 못했죠. 근데 이번에 임다빈 기수입니다. 임다빈 기수는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기수잖아요. 여기서 이제 임다빈 기수가 이제 판단을 좀 더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선행을 갈 것인가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인가 요 판단을 좀 더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 태풍처럼 임다빈 기수가 이제 지난주 일요일부터 직접 조교를 하는데 발주연속도 했고 외선 4등급 에이스K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시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인기권에 약간 멀어져 있는 경기 편성인데 능력마가 없습니다. 아직 어린 2세 마필이고 3번뿐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빠른 발이 없기 때문에 선행으로 종교시 더 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7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박승희의 두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요거 두 번째 승부처인데 일단 6번마 몬스터 파워는 6번은 취소되었습니다. 6번은 이제 취소되었습니다. 6번은 취소되었고 일단 6번은 취소되었기 때문에 7마리만 뛰는 경주 편성입니다. 7마리만 뛰는데 8번마 태평 레전드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도 그렇게 막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직전 경주에 이제 이번 경주에 승급자를 많으면서 2.5kg 감량을 받고 있는데 태평 레전드의 자리 선정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여기 이동화 기수가 이 마필을 타고 있는데 감량 2.5kg를 받더라도 태평 레전드의 이동화 기수는 의외로 많이 불안합니다. 이동화 기수는 끌리는 마필들을 못합니다. 끌리는 마필들을 못타요. 끌리는 마필들을 제어할 때 몸이 이렇게 뒤로 제쳐버립니다.
끌리는 마필 탈 때라도 그 자세를 그대로 잡고 중심 이동을 하면서 당겨야 되는데 얘는 아예 머리부터 당겨버려요. 허리부터 들어가면서 당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경주는 약간의 이제 인기 좀 멀어져 있어요. 근데 그 마필을 노리는데 지난번에 이제 복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200m부터는 채찍을 한 대도 안 때렸던 마필입니다. 그냥 뒤에 있다가 그냥 걸음걸이만 딱 하긴 왔다가 마필 200m 정도 되면은 슈임만데 툭툭 때려가지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아예 안 때리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의외로 좀 안 팔려요. 그러면 이번에 딱 찬스잖아요. 그래도 기술 자체도 딱 좋고 그러면 이번에 한번 붙어볼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그 마필을 놓고 이번 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가장 뭐 토요 경마 중에 가장 뭐랄까 최저 인기마 이 정도의 팔리는 마필입니다. 조금 약간 이제 언어 순환을 좀 하고 있는데 5번마 벨로에토 같은 경우는 정정희 기수가 기승하는데 직전 경주보다는 약간 말이 좀 떨어져 보여요. 그러면 7번마 학산 다크호스 요 마필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승급전에 맞아있지만 직전 경주 코지 기수가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 발을 쏠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 한 발이 적중을 했죠. 그리고 이번 경주 적정거리 또 1200m를 뛰는데 이번 지금 국내선 5등급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15초대까지만 뛰면 2차까지 올 수 있어요. 지금 5번마 밸류에이터가 지난번에 14초대까지 뛰어줬던 마필인데 그때 주로 빠르기는 주로 빠르기 3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로 빠르기가 지금 한 4 정도, 5 정도, 4 정도 될 거예요. 지난주에 3이었으니까. 학산 다크호스도 네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워낙에 지난번에 모래 맞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7번 학산 다크호스를 한번 노려보겠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8번마 온평광야입니다. 8번마 온평광야 같은 경우는 지금 1200m 적정거리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마필 자체가 지금까지 이제 김성경 기수하고 이제 김태희 기수 이제 좀 이런 기수를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마필 자체가 이제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까는 이 김성경 기수와 김태희 기수 이런 기수를 태우는 모습인데 일단 이번에 이제 문정균 기수가 이 마필을 이번에 기승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바마 벨로에테오가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바로 차분하게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근데 빠른 말이 없어요. 이 레이스는 솔직히 3코너 중반부터는 완전히 뭉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뭉칠 수 있는 경주 편성에서는 한 템포 한 템포 움직이는 마필들이 좋아요. 근데 지금까지 3번마 온평광양의 레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에 빠른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느린 흐름에서 딱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능력 마필 자체들도 없고 여기서 큰 노릴 수 있는 마필들도 없고 그렇다면 복병권에 있는 마필 8번 온평광야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우 제가 이제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4번마 댄싱 위즈. 즉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고요. 여기에 9번마 마이티 조이. 요거 마필도 팔립니다. 예, 9번마 마이티 조이 같은 경우는 코지 기수, 4번마 댄싱 위즈는 문세영 기수,
워낙에 이제 두 기수에 능력 있는 기수들이 말타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압도적인 마필로 팔립니다. 근데 이 두 마필 부담량이 57, 56.5 늘었습니다. 4번마 댄싱 이유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10번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마지막 끝걸음 13.3이었잖아. 압도적인 걸음은 아니었어요. 9번마 마이티 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코지 기수가 타줬는데 지난번에 손쉽게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죠. 근데 이번에 뭐 선행형 와펠 자체도 없지만은 4번마 댄싱 위주도 문세영 기수가 여기서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4번하고 9번하고 그냥 앞선에 딱 붙어가지고 해결한다? 이건 또 아니에요. 안쪽에 1번마 클럽티 월드 최근 이용호 기수가 레이스를 운영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앞에 가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선행형 와필도 아닌데 앞에 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앞선에 가면서 싸우면서 무너지면서 추입형의 마필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맥락에서 여기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예 없었던 마필입니다. 아예 지난번에 조교 자체가 아예 없었던 마필인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교가 자체가 30%였다면 이번에는 90%까지 끌어올렸어요. 아예 그냥 이거는 야 이제는 해볼 수 있나?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G 레이스가 지금 미국산 마필들이잖아요. 지금 레이팅에서 50점 이하의 혼합 4등급 마필이 있는데 이게 아직 어린 마필이다니까 확실히 올라오는 느낌? 이 느낌이 좋았던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놓고 이번 9경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추천 경주를 이제 3개, 4경주, 7경주, 9경주인데 다 인기 한 4위권 이하의 마필들을 가지고 할 거예요. 인기 뭐 1위, 2위 이런 마필들은 아예 뒤로 돌려놓고 한번 이번 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번마 성실영웅, 2번마 베스트전사. 그만큼 이번 레이스가 완전히 뭐 부진마 경주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보니까 딱히 뭐 눈에 들어오는 마필 자체들은 없어요. 그렇다면 기록적인 측면에서 1400m가 좋은 1번마 히어로 레전드. 히어로 레전드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이번만 베스전사 같은 경우는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모래를 피하는 거를 이 베스전사의 조한별 기수가 알고 외곽으로 바로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을 이 복귀를 조한별 기수가 의외로 잘해서 그런지 지난번에 모래 맞는 걸 딱 피하면서 바로 뺐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모래를 피하면서 입상에 성공했고 8번만 성실영웅 같은 경우는 지난번 레이스 자체가 약한 경주 편성이었죠. 그냥 사적고까지 붙어가지고 그냥 힘으로 딱 밀어붙여버렸던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1번만 히어로 레전드 같은 경우는 최근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의외로 좋아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1400m 경주에서 1분 28초 때까지 뛰었던 마필이고 이번 경주 1700m 경주 편성이지만 충분하게 미국산 마필이 이제는 올라왔다고 판단돼요. 지금까지 매번 약간의 결정력이 부족했지만 1700m의 1번 게이트입니다. 1번 게이트는 좀 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뛸 수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다면 히어로 레전드 이번에는 적어도 3번째까지는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2번마하고 10번하고 이런 마필들이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닙니다. 최근 막 계속적으로 중속에서 부족하는 걸음 속에서 못 따라 붙었지만 이번에는 따라 붙을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자, 그렇다면 1번마 히어로 레전드 이번 경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조금 더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뭐 7번마 골드 나너 직전 경주 이동화 기수가 10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스타트에 밀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끌어버렸습니다. 끌어버리면 소나기 딱 집어넣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끌어버리니까 아예 외곽으로 뱅뱅뱅 잡아 돌리면서 마지막에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엄청나게 끄는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아예 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골드라너가 이동화 기수가 그렇게 타줬어요. 스타트에서 그냥 밀지 않고 잡고서 말이 끌고 가니까 아예 잡고 나와가지고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초반에 아예 좀 더 밀고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왜 밀고 나오는 거야? 끌고 가는 마필을. 근데 그렇게 타가지고 지난번에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일단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잖아요. 6번마 위즈러너는 뭐 다 좋은데 부담량이 3.5kg가 늘었고 9번마 베스트마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상당히 좀 견제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 베스트마야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는 따라가는 전개로 해도 충분한 마필인데 너무 말을 좀 틈을 돌리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코노까지 오는 것까지도 의외로 좀 힘들게 왔어요. 차라리 이 베스트마야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전기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곽영우 조교사가 이번에 또다시 이제 송지철 기수를 한 번 더 기승을 시키는데 그만큼 마피리아텔의 송지철 기수가 다 알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5번마 신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신의 이름은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 약간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은 제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를 물리더라도 그냥 물리고만 있어야지 약간은 땡겨버리거나 제어를 한다고 힘을 써버린 거나 그러면은 말이 외곽으로 사행하고 튕겨버려요. 근데 지난번에 이용호 기수가 아예 그냥 갖다 들이댔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9번마 베스트마야가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거고, 그럼 5번마 신의 흐름이 그 옆에 바로 붙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두 마리에 대한 특징을 잘 알고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9번마 베스트마야가 송재철 기수가 이번에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번이 일단은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5번이 스타트가 그렇게 막 빠른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밀고 갈 겁니다. 앞에 가는 게 더 유리하니까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빨라. 그러면 9번마 베스트마야는 그 뒤에 옆에 딱 따라 붙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베스트마야가 이번에는 뭐 1800m 거리인데 얘는 1800m가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거리가 얕으면 더 불리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숨을 돌리고 아예 따라가는 전개를 해서 올라오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번마 베스트마야 요 마필을 제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개의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박수홍 열심히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부족한 거 현장에서 다 채워가지고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역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홍 꼭 토요금만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길 수 있는 박수홍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